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뚝 끊기면서 매수 활기를 나타내는 거래 회전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회전율이 낮을수록 전체 부동산 물건 대비 거래가 적다는 의미입니다. 2013년 1월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는데 이번엔 그 기록마저 깨버렸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대폭 늘어 매수세가 실종되어 심각한 거래 절벽이 찾아왔습니다. 거래 절벽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서울에서는 그나마 거래되는 건들도 80%가 기존 가격보다 가격이 내린 하락 거래였습니다. 미국도 부동산 시장은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주택 투자는 연율로 무려 26%나 감소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면서 신규 주택 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뚝 끊기면서 매수 활기를 나타내는 거래 회전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의 가파른 집값 하락세,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매수 심리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어서입니다. 금리 인상 랠리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부동산 시장은 한동안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거래 회전율은 0.27%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달 0.34%보다 0.07%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2010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집합건물 거래 회전율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오피스텔 매매 시장의 활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집합건물 중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물건의 수를 말합니다. 회전율이 낮을수록 전체 부동산 물건 대비 거래가 적다는 의미입니다. 0.27%는 유효한 집합건물 1만 개 중 27개만 거래됐다는 의미입니다. 이 지수가 0.2%대로 주저앉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3년 1월 0.32%로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는데 이번엔 그 기록마저 깨버린 것입니다. 특히 당시엔 전달인 2012년 12월 1.04%의 높은 거래 회전율을 기록한 탓에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했고 한 차례 급락 이후 다시 상승 기조로 전환되는 등 지금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올해는 1월 0.5%에서 8월까지 0.4%대를 유지하다 최근 2달 사이에는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특히 서울과 세종의 감소세가 두드러집니다. 10월 기준 이들 지역의 거래 회전율은 각각 0.17%, 0.14%로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서울 노원구와 양천구는 0.05%, 0.09%로 집계돼 1만 건 기준 거래 물건이 10건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는 의왕시가 0.09%로 10건을 밑돌고 있습니다. 거래 급감 상황은 당분간 계속되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임병철 부동산 R114 리서치 팀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한국은행도 24일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해진 상황이라며 고금리 기조가 여전한 상황에서 이번 대출 규제 완화만으로 시장 분위기를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9월 서울에서 거래된 513건 아파트 중 77.6%가 기존 가격보다 가격이 내린 하락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 중 하락 거래의 비중은 작년 10월부터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8월만 해도 20%대 수준에 그쳤는데 올 상반기 60%대로 올랐고 하반기에는 80%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집값 변동 통계를 보면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서울 아파트가 변동률은 5월 -0.01%에서 6월 -0.08%, 8월엔 -0.45%로 확대됐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이 남아있던 2013년 8월 -0.53% 이후 최대 하락폭입니다.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한 시기에 하락폭을 보이는 것입니다. 집값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거래 절벽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06년 조사 이래 최저치인 644건을 기록했고 8월에도 675건에 그쳤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대폭 늘어 매수세가 실종된 탓입니다. 그런데도 집을 팔아야 할 사정은 생기게 되고 결국 가격을 대폭 내린 급매물이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거래 절벽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통계인 9월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를 보면 611건에 불과합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선 직전 최고가보다 수억 원 하락하는 거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송파구가 대표적입니다. 10월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 면적 144제곱미터에선 25억 원 거래 사례가 나왔습니다. 기존 최고가 33억 원보다 8억 원 급락했습니다. 또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 81제곱미터는 직전 최고가 29억 5천만 원보다 5억 원가량 낮은 24억 4,100만 원에 거래됐고 문정동 올림픽 캐밀리타운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 1일 직전 최고가 21억 원에서 6억 원 내린 15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동작구로 가면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 8월 직전 최고가 25억 4천만 원보다 6억 9천만 원 낮은 18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강북에선 성동구 옥수동 옥수삼성 전용 84제곱미터가 9월 31일 12억 5천만 원에 거래돼 지난해 8월 기록한 최고가 17억 8천만 원보다 5억 3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수도권에선 작년 7월 입주한 인천 송도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 8월 초 6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올해 2월 계약된 같은 면적 최고가 12억 4천5백만 원과 비교하면 6개월 만에 절반 수준으로 내렸습니다. 또 경기 화성시 동탄역 시범한 학구매 그린 프레스티지 전용 84제곱미터도 최고가 14억 5천만 원 대비 30% 넘게 내린 10억 원에 지난달 거래됐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간 끼었던 거품이 붕괴되는 모양새라고 진단합니다. 부동산 가치 급락을 방치하면 자칫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한 전문가는 지난 몇 년간 거품을 즐겼던 사람들에게 재앙의 부메랑이 날아오고 있다. 라며 고통이 길게 이어질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부진이 심화되자 정부는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 조치를 없앤 것이 핵심입니다. 서울, 강남, 잠실, 목동 등 규제 때문에 거래가 힘들었던 지역에 호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부동산 하락기를 이용해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의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DSR 규제가 남아있어서 고소득자가 아니면 충분한 대출을 얻을 수 없는 데다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주택 수요를 회복시키긴 어렵다는 관측도 많습니다. 특히 집값이 계속 내려갈 것이란 심리가 팽배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 한 관계자는 시장 침체기에는 집값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시장 활성화로 연결되기 어렵다. 라며 추가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과 시세 차익을 노리는 청약 대기 수요로 인해 거래 절벽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27일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연율로 2.6%라고 발표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월가 예상인 2.4%를 넘어선 것입니다. 성장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1분기 마이너스 1.6%, 2분기 마이너스 0.6% 등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경기 침체가 온 것이냐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3분기 성장률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침체 우려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3분기 성장률 지표를 자랑하면서 비관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미국 경제는 침체에 들어가지 않았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성장으로 미국 경제의 실질 국내 총생산은 2021년 말과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향후 성장 경로가 계속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미 연준이 올해 3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빅스텝, 3연속 자이언트 스텝 등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올해 미국 성장률이 0.2%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장률이 높게 나오면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론이 쑥 들어가는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월가에는 양날의 칼입니다. 성장이 좋아서 기업 실적이 나아지면 주가에는 호재이지만 연준의 긴축으로 유동성이 줄어드는 것은 주가의 악재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GDP 속을 들여다보면 앞으로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주택 투자는 연율로 무려 26%나 감소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면서 신규 주택 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 투자는 8.5%나 감소했습니다. 또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도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3분기 개인 소비 증가율은 1.4%로 2분기의 2.0%보다 부진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분기별 GDP 지표가 후행적이라는 점도 지목되기도 합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향후 12개월 동안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63%로 봤습니다. 7월 조사의 49%보다 크게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올 들어 높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소비가 예상보다 타격을 덜 받았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소비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쉽게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27일 맥도널드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3분기에 동일 매장 매출이 9.5%나 증가해 예상치 5.8%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맥도널드의 최고 경영자 크리스 캠프진스키는 3분기 글로벌 비교 매출이 거의 10% 증가하면서 광범위한 비즈니스 모멘텀을 보여줬다. 라고 했습니다. 다만 캠프진스키는 이런 매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미국에서 완만한 침체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을 하기는 했습니다. 금융회사 최고 경영자들의 말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 1위 은행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경제에 허리케인이 오고 있다고 했지만 2위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 브라이언 모이니에는 미국 소비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낙관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 상승률 때문에 물가까지 반영한 미국의 명목 GDP 성장률은 3분기에 6.7%를 기록했습니다. 명목 성장률로 보면 1분기 6.6%, 2분기 8.5% 등으로 상당히 높은 성장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와 투자에는 먹구름이 껴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침체로 들어설지 아니면 연착륙에 그칠지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살기 위한 것이 아닌 투자 대상이 되어버린 집값이 완전 대폭락해서 누구나 집을 얻어서 살기 위해 사는 집이 되는 세상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인구 절벽에 빠르게 노령화하는 마당에 집값이나 학비로 결혼도 자녀도 낳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집값과 교육비는 철저하게 거품 빠져서 누구나 결혼하고 집 갖고 다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세상으로 정상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집이라도 편하게 사면 좋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너무 올랐다. 일반적인 직장인이 10년 정도 일해서 돈을 착실하게 저축하면 집을 살 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현실과 다르니 미쳐 돌아가던 게 정상이 되고 있는 거지. 서민이 집을 사기에 힘들기 시작한 시점부터 그건 거품이 맞다. 상식적으로 12년도에는 서울의 30평짜리 역세권 아파트가 2억 후반 한다고 비싸다고 하던 때였는데 지금이 이상한 거지. 물가 상승률 감안해도 너무 비싸진 게 맞다. 전에 대출 내서 집 사고 했던 사람들 금리가 2%, 높아야 3%대일 건데 지금 주담대가 5% 이상 봐야 할 건데 많으면 2배 이상을 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대출도 쥐꼬리만큼 내줄 건데 보통 사람은 거래하기가 꺼려지지. 내년엔 10억 초반으로 떨어지고 송파구 집값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광진, 성동, 강동구가 완전히 급락을 이어갈 듯. 그래도 송파구는 부자 동네라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다른 지역은 진짜 곡소리 날까 걱정되네요. 이게 정상인데 문제가 모든 내수가 아파트 의존적이라 이에 따른 연쇄 반응이 오는 게 더 문제. 월세 사는 것보다 그래도 한 채는 사서 본인이 거주하는 게 맞음. 외국에서 월세로 8년 동안 2억 내보면 집 없는 서러움 제대로 알게 됨. 월급을 집주인에게 차업당하는 기분. 대세 하락 기간 동안에 2017년 이전 가격보다 얼마나 더 내려가는지가 관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니까 진짜 공포는 내년부터다.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